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동향을 살피는 데 있어서 주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TSMC인데요. 인텔은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반도체 업체이자 비메모리 세계 1위이고 TSMC는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파운드리 세계 2위이고 인텔, TSMC와 더불어서 글로벌 탑3에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죠. 확실히 삼성전자는 노는 물 자체가 다릅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삼성전자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2018년 영업이익을 보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반도체에서만 무려 4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남겼고 인텔과 TSMC가 둘이 힘을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를 이길까 말까였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발라버린 거죠.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2019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3위로 주저앉았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인텔과 TSMC에 밀려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인텔과 TSMC는 비교적 변동폭이 작은데 유독 삼성전자는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변동폭이 이렇게 큰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죠. 이 메모리 반도체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둘 다 가격 변동폭이 큰 편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D램은 유독 변동폭이 커서 영업이익률이 아주 안 좋을 때는 10%에서 20%대가 나오기도 하고 아주 높게 나올 때는 60에서 70%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D램 슈퍼사이클 또는 D램 호황기라는 말을 따로 쓸 정도고요. 몇 년을 주기로 가격이 심하게 요동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조금 잠잠했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D램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1분기 때는 생각보다 실적이 좋진 않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D램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D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CPU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CPU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꽃으로 불립니다. 설계하기는 가장 어렵지만 마진율도 상당한 데다 가격 변동폭도 작은 편이라서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효자 종목입니다. 특히 서버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95%가 넘습니다. AMD가 아무리 인텔을 많이 추격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서버 시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심지어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이라 설계부터 제조까지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더더욱 마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7나노에 진입을 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파운드리 쪽에 대대적인 투자와 혁신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절대 안심할 수 없죠. 그리고 TSMC는 말이 필요 없는 사기 캐릭입니다. 오로지 파운드리에만 30년 넘게 올인을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인텔이나 삼성도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TSMC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명색이 삼성전자와 인텔 하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인데 파운드리 분야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TSMC 앞에서는 거의 오징어가 됩니다. 그 정도로 TSMC는 포스가 엄청납니다. 특히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으로 접어들면서 TSMC는 무서울 정도로 고속 성장을 이뤄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웬만해서는 40% 미만으로는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TSMC를 너무 신격한 것 같은데 사실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TSMC에 그렇게 밀리진 않습니다. 현재 동일한 수준인 5나노 양산 능력까지 올라와 있고
오히려 최신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은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치고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제가 상대도 안 된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 점유율 때문에 한 말이고요. 기술력 자체는 삼성전자와 TSMC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는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큰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들쭉날쭉한 것이고요. 인텔과 TSMC는 아주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CPU와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편중된 것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삼성전자에게 더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고작 30%이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70%입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에 올인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해야겠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처음부터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을 했었고 어느덧 수십 년째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자로 군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래서 삼성전자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현실에만 안주하는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겠죠. 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년 넘게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TSMC를 상대로 말이죠. 파운드리에서 TSMC 점유율은 55%에 육박하고 삼성전자는 고작 18% 수준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력이 좋다지만 한어물만 겁나게 파고 있는 TSMC를 이기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D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과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모든 나라가 비웃었고 심지어 삼성전자 임원진들조차도 가능성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치킨게임에서 일본의 엘피다와 독일의 키몬다를 발라버리고 1위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29년 연속 D램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진짜 잘하면 1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업 같았으면 비웃음이 나올 법도 한데 삼성전자는 확실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2018년에 비해서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은 막대한 투자금에서 나오는데 P3 공장에 50조 투자를 이미 결정을 거의 지었고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도 20조를 투자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거의 70조의 투자가 들어가고 앞으로 3년 이내에는 대규모 M&A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스마트폰도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죠. 현금도 100조를 넘게 들고 있죠. 그리고 통계를 보면 항상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R&D 지출 비용이 3위권 안에 거의 듭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작은 이득보다는 먼 훗날 큰 이득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이 경제적 자유를 앞당겨 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쌀 때 주식 수를 많이 쓸어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막대한 힘과 자본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미래가 어두울 수가 없겠죠. 당연히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의 눈앞의 주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먼 미래를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꼭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믿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